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5면입니다. 광명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미디어 인권 포럼 개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광명시 인생플러스 센터 강당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미디어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조현병회복협회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해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포럼 1부에서는 미디어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다뤘다.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대표는 미디어 속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정신장애 사례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이영문 전문의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인권 문제를 주제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설명하며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포럼의 마지막 3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 경험담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포럼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63개소 대상 방역물품 선제적 긴급 지원.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양상에 따라 관내 63개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소독 티슈 등을 긴급 배포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보건소 내 합동 전담 대응팀을 2개 팀 20명으로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보건소 직원과 감염관리 담당자와 1 하라인을 구축, 유행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 발생, 10명 이상, 상황 시 현장 점검과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여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의 방역물품 비축물 배포는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발생 시 대처 사항, 감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 발생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감염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게시하고 감염병 지킴이 등을 통한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광주시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위해 협력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완료. 광주시는 지난 23일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2개소, 돌봄 제공기관 1개소, 식사 제공기관 1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사와 병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최대 2년간 월 71만 6천원 상당의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환경 개선, 복지 용구를 포함한 선택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더플러스 병원과 SRC 재활병원은 의료 부문 서비스 제공과 적정 관리를 위해 대상자 케어 플랜 수립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기 요양기관 광주돌봄에서는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장기 요양보호사 등을 파견해 일상생활 지원,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기업 매일 반찬은 케어 플랜에 따라 밑반찬 등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협력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제6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2024 성료. 광명시 시장 박승원 는 제6회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2024을 지난 24에서 25일 2일간 광명시민체육관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와 종목별 장애인 가맹단체가 주관했다. 대회에는 22개 시군 801명이 참가했으며 볼링, 탁구, 풋살 등 총 3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는 장애인 부와 비장애인 부로 나눠 진행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진행해 체육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 대회 결과 볼링은 1위 부천시, 2위 성남시, 3위 평택시, 탁구 휠체어 단체 1위 의왕시, 2위 평택시, 3위 용인시, 탁구 스탠딩 단체 1위 하남시, 2위 용인시, 3위 의왕시, 과천시 풋살 5인제 경기는 1위 광명시, 2위 성남시, 3위 평택시가 차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회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된 사회통합 가치가 실현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수 30만 미만의 시군에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명시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구수가 비교적 작은 시군에서도 성공적으로 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 시장 백경현에서는 지난 8월 12일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정은중, 가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 선계훈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는 도내 교육복지 거점센터로서 비장애, 장애 수강자 및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좌를 개설해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 대상 강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이후 필요 프로그램 연계 및 전문 강사 은행 인력 자원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강좌 지도 강사의 기본, 보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정은중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발달장애인 정보교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 생애 영역을 아우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24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전환 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구리시, 시장 백경현에서는 최근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정은중, 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발달장애인 노년기전환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년기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방문 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 정보 수집 및 홍보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사업에는 경기도 내 총 4개 기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과천시장애인 복자관, 안산시장애인 복지관이 선정됐다. 정은중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안정된 노년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